자, 지금 녹음을 눌렀습니다. 예, 잘 되고 있죠. 이전 수업처럼 저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원래 학교에는 여러 학교가 있는데 마사지의 학교도 있어요. 그 학생 수가 적긴 한데 그 수업이 진행되다가 제가 카톡에 드린 대로 요 수업을 와서 들으시면 참 좋겠다. 학교 입장에서도 홍보의 효과가 있고, 제 입장에서는 제 수업 때, 아이고, 이거를 가르칠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했는데, 네, 그 시기가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몇 분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요. 네, 121분이 신청하셔가지고, 절반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 뭐, 온라인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어, 이제 3주 남았는데 9번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수업 키네지알러지를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신 거 열심히 와서 들으시고요. 그 녹화 파일은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료 청강이기 때문에 녹화 파일은 제공이 안 되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잘 들으시고 키네지알러지를 제가 말씀드린 순간으로 돌아가면 여러 수업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특히 온라인 수업으로 안 되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배우실 때 그때 제가 엄청 강조를 해요. 예, 그 수업을 들으실 때 키네지알러지 파트가 50견에 한해서 자세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그때 드리면서 많이 그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엄청 했죠. 엄청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업을 이제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제가 강조를 했냐? 키네지알러지를 깊이 아실수록 환자가 어떻게 아픈지 알 수가 있어요. 마사지 테라피스트뿐만 아니라 한방병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근골격계 질환이요. 그리고 골격을 고칠 수는 없지만 근육은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의사의 스코프 오브 프랙티스, 임상 범위나 마사지 테라피스트의 임상 범위가 일치되는 지점이 근육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이 근육이 어떤 근육이고 얘가 어떻게 해서 아팠는지가 빨리 진단이 되면 치료가 포커스가 생기고 치료 효과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근육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물론 근육만 배우는 건 아니죠. 근육과 관련된 골격의 움직임도 당연히 배우시지만 주로 근육에 대한 거고요. 근육은 650개가 있어요. 잠깐만요. 계속 들어오시네요. 잠깐만요. 근육은 650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8, 90%는 120개 근육, 그러니까 120쌍, 240개 정도가 되면 거의 커다란 근육은 다 알게 돼요. 그 120개를 저랑 배우시는 거예요. 120개를 대략적으로 40개 이번 주, 또 40개 그 다음 주, 마지막 40개 마지막 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시작되는데 제가 잠깐만 설문조사를 좀 해볼게요. 요거 잠깐 제가 끄고요. 잠깐만 뭐가 떴어요. 이게 뭐죠? 아, 예. 자, 그러면 앞에 리뷰를 제가 몇 개 합니다. 앞에 리뷰를 몇 개 하는데 옛날로 돌아가시고 옛날로 돌아가셨어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핵심적인 거를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근육은 근육은 뼈에 붙어 있죠. 근데 웬만하면 근육의 두 쪽이 딴 뼈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이두박근, 이 이두박근은 하나가 어깨뼈에 붙어 있고 스캐뷸라에 붙어 있어요. 나머지 하나가 얼레리 꼴레리 얼라 레디어스. 요거 기억나시죠?
레디어스에 여기에 붙어 있어요. 예. 어깨뼈에서 시작돼 가지고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시작을 제가 오리진 이런 표현을 했죠. 시작은 오리진. 예, 그리고 나서 텐던이 있고 뚝 튀어나온 벨리가 있고 저쪽 끝에 텐던이 있고 그 텐던이 들어가는 인설션 이렇게 배우셨어요. 오리진 텐던, 두꺼운 거 머슬 벨리, 배처럼 튀어나왔다고 해서 벨리예요. 벨리. 그다음에 반대편 텐던, 그다음에 텐던이 들어가는 인설션이죠. 오리진과 인설션은 뼈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예요. 뼈에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요. 근육의 수축은 웬만하면 끝나는 데서 시작하는 방향. 그러니까 인설션에서 오리진으로 움직이니까 예.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당겨오는 거죠. 예, 절 보세요. 얘가 당겨오니까 이렇게 당겨오잖아요. 이렇게 당겨오잖아요. 예, 이렇게 당겨오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아까는 여기 있던 게 제 손가락 보이시죠? 여기 있던 게 줄면은 일로 왔잖아요. 일로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여기 있던 게 일로 줄어들었잖아요. 예. 다시 갖다 붙일게요.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근육은 끝나는 데서 시작으로 인설션에서 오리진으로 수축이 되는 거죠. 예. 근데요. 항상 그렇다고 되고요. 예. 그게 시험 문제도 나와요. 시험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쪽을 남자 계속 들어오세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예. 저쪽을 힘 있는 사람이 꽉 잡잖아요. 저를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엘보 플렉션을 시키려고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훨씬 힘이 세면 뭐보다 제 몸무게보다 힘이 세면 제가 이렇게 가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이렇게 가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인설션에서 오리진이 아니고 오리진에서 인설션이에요. 예.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시험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인설션에서 오리진으로 되느냐?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다리도 잠깐만요. 예. 예. 다리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먼 곳에서 가운데 축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몸무게는 팔다리가 무거운 게 아니라 대가리, 모가지, 몸뚱이가 무겁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거운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예. 무거운 쪽으로. 그래서 예. 인설션에서 오리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 저쪽에서 누가 날 잡고 있으면 그 힘이 제 몸무게를 초과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가게 되죠. 예, 그러면 오리진에서 인설션도 가능한 거죠. 예, 요게 모든 운동에 대한 거잖아요. 운동 역학이에요. 예, 운동 역학. 그게 영어로 키네지알러지. 지금 배우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예, 지금 대가리뼈가 나왔는데 대가리뼈가 나왔잖아요. 요것도 리뷰를 제가 하나 할 텐데 예. 요거 옛날에 배우실 때 썼던 지가 거죠. 예. 여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엑시알 스켈레탈. 그렇죠. 대가리, 모가지, 몸뚱이. 축을 이루는 거죠. 거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팔다리예요. 팔다리가 붙어 있죠. 제가 요거 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징가 제트 조립할 때 위, 착, 예. 위, 착 이렇게 붙는다고요. 예. 이렇게 붙어 있는 사지수족, 그렇죠? 사지수족. 림이라고 하는 노란색은 달려 있다라는 의미의 어펜디큘라예요. 어펜디큘라요.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은요. 위쪽에 달려 있는 사지 중에서 위에 팔이죠. 예. 팔에 관련된 근육을 이번 주 3주 동안 배우시고 그 다음 주는 초록색 XR의 밑에 달려 있는 다리죠. 예. 다리에 대한 근육을 두 번째 3일 동안 배우시고요. 마지막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XR을 3주 차에 마지막에 배우실 거예요. 대략 40개, 40개, 40개
120상의 근육을 배우시는데 요거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문제를 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요 뼈가 스캐퓰라 뼈예요. 예. 견갑골이라고 하죠. 요거는 오늘 배우실 뼈인데 이 견갑골은 몸통 안에 위치하지만 초록색이 아니죠. 초록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유명한 골반뼈잖아요. 예. 골반뼈도 엉덩이니까 몸통에 있는 것 같지만 초록색이 아니고 노란색이죠. 예.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앞에 오면 우리가 쇄골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는 요 뼈가 있죠. 쇄골도 몸통 안에 있지만 보세요. 클레비클 쇄골도 색깔이 노란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가리, 모가지, 몸땡이는 대갈통뼈하고 목에서부터 밑에까지 척추하고 척추 중에서 흉추에서 나오는 갈비뼈가 앞에까지 연결된 다음에 걔네들을 마무리하는 흉골이라고 하는 스터넘, 요거만 축을 이루는 XER 뼈예요. XER 뼈예요. 다시요. 대가리하고 모가지부터 꼬랑지 뼈까지 이어지는 척추, 척추 중에서 흉추에서 나오는 12쌍의 갈비뼈, 그 갈비뼈가 앞에서 마무리되는 스터넘에서 마무리되는 스터넘까지 요거만 XER에 해당하는 축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 어펜디큘라, 달려있는 부속뼈가 돼요. 달려있는요. 팔 2개 달려있고 다리 2개 달려있죠. 팔이 달리기 위해서 뒤에는 스캐퓰라가 선발대로 와 있어요. 앞에는 클레비클이 선발대로 와 있어요. 선발대가 뭔지 이해하시는 분은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예. 어디 갈 때, 산악 지역 갈 때 선발대가 먼저 가서 안전한지 확인하죠. 그렇죠? 예. 그 선발대란 의미를 제가 스캐퓰라하고 클레비클에 썼어요. 얘의 위치는 몸통에 있지만 몸통을 구성하는 XER 뼈가 아니고 앞으로 달라붙을 팔을 위해서 가 있는 애니까 선발대로 가 있는 애니까 그 소속은 어펜디큘라에 속하는 거예요. 뒤쪽에 스캐퓰라 견갑골, 앞쪽에 클레비클 쇄골,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아래쪽이 하는데 아래쪽에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펠빅 거들, 펠빅 거들, 골반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뼈는 몸통의 아래쪽에 있는 듯 하지만 얘네들은 축을 이루는 XER이 아니고 어펜디큘라에 속해요. 어펜디큘라에 속해요. 자, 그래서요. 모든 게 축에 붙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서 사람의 부상이 큰데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거나 심지어 다리 2개가 꺾어졌어도 출혈만 심하지 않으면 살려낼 수 있다고 했죠. 있어요. 왜냐하면 어펜디큘라의 문제니까. 근데 사람을 구하려고 갔더니만 대가리가 사라졌어. 대가리가 사라지면 구해낼 수가 없죠. 벌써 돌아가신 거죠.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렸어. 심장이 안 보여. 그럼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초록색에 해당하는 XER 뼈들은 굉장히 중요한 뼈들이 들어가 있어요. 팔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없어도 초기에 출혈만 잘 막으면 생명 유지에는 커다란 지장을 끼치지 않죠. 그래서요. 오늘 제가 8일 나간다 그랬죠. 오늘 목요일, 토요일 날 팔에 붙어 있는 40개의 근육을 끝낼 거예요. 근데 시작이 뭐냐면 이 초록색 XER에서 이 선발대로 온 뒤쪽에 있는 스캐퓰라 견갑골, 앞에 있는 클레비클 쇄골을
근육이 잡고 있어요. 예, 근육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 어깨뼈에 인설션이 있고 척추에 오리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인설션에서 오리진. 그쵸? 그럼 그 근육을 수축하면 어깨뼈가 스캐뷸라가 척추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죠. 척추를 향해서 짧아지는 거죠. 예, 그런 기작을 하나하나씩 배우는데 근육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떤 룰을 정해놓고 외우기 쉽게,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예, 지금 수업 듣는데 충실하시고요. 예, 제가 카톡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거 제가 드릴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오늘은 지금 수업 듣는 데 집중하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제가 그 121명 들어와 계시는 카톡 있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제가 드릴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수업을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요. 자, 여기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요것도 제가 드릴 건데 지금 뭐 하나 떴죠? 예,